자, 안녕하십니까. 하이퍼립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 서류평가 방법과 지원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이제 9월에 국내 수시 전형의 원서를 쓰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원서 쓰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특히 이제 왜 그렇게 어렵냐 하면 내가 어느 대학교에 원서를 써야 될지 또 어느 정도 대학교에 원서를 쓰면 실제 합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알고 싶지만 여기에 대한 전년도의 입시의 결과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어느 지점에 원서를 쓰는 것이 타당한지를 판단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거죠. 더군다나 전형적으로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성평가 지정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고려돼서 원서를 써야 되는 구간이기도 하고 또 해외 고등학교 선발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년도에 누가 어느 정도의 성적으로 어느 대학교를 붙었다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원서 지원의 하나의 모범적 사례로 볼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도 존재하지 않고 원서 지원의 구간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원서 지원에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국내 대학 가기가 어려운 이유는 뭐냐? 이 얘기는 특례 전형과 비교해서 생각을 하면 이해가 되죠. 아시는 분들 중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3년 특례라는 게 있잖아요. 또 12년 특례라는 게 있고 특례라는 것은 보통 7월이나 9월에 원서 접수를 하게 되고 7월에 원서를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학들이. 특례의 특징은 뭐냐면 그 3년 특례에 해당되는 학생들끼리만 원서 지원을 하고 그 학생들 사이에서 선발한다는 점이죠. 결국은 특례라고 하는 3년 특례, 해외에서 중고등학교 과정의 자격을 이수한 학생들끼리만 원서 지원하게 되고 또 그 학생들이 외국에서 취득한 SAT 성적이나 AP 성적이나 공인어학 성적이나 또는 뭐 HSK 성적 같은 외국에서 취득한 표준학력 지표나 활동 내용들을 대부분 다 인정해주고 또 3년 특례 자격 조건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끼리만 경쟁을 해서 합격생을 선발하다 보니까 특례가 가지고 있는 유점이 있는 거예요. 하지만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가지고 있는 단점은 첫 번째는 해외고 출신자끼리만 선발하는 전형이 없다는 점. 아시는 것처럼 카이스트의 외국고 전형이나 아니면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국제형에서 검정고시 출신자와 해외고를 분리해서 선발하는 거. 그 두 가지 정도만 사실상 존재하고 확대를 시키게 되어지면 한동대학교 글로벌 인재 전형까지 생각할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일반 모든 대학은 해외고 학생들만 별도 선발하는 대학이 없어요. 첫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해외고 학생들과 국내고 학생들이 같이 경쟁해야 된다는 어려운 점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외국에서 취득한 학력지표, 외국에서 활동했었던 내용들을 국내 대학 입시에 반영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죠. 공인어학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SAT 성적을 반영하지 않는다, ACT도 반영하지 않는다. 이런 기타 표준학력 지표들이 반영이 되어지지 않고 또 교회 활동들도 반영이 되어지지 않다 보니까 해외고 학생들에게 딱 맞는 전형도 없고 해외고 학생들이 외국에서 활동했었던 내용들을 그대로 다 반영해 주지도 않기 때문에 사실상 원서 지원이 매우 어렵다. 요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건 아마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예전에 비해서 국내 대학 가기가 어려운 점은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뭘 생각해야 되냐. 어려워진 것은 다 안다. 어렵다는 거 안다. 하지만 방법이 있지 않겠느냐. 방법을 찾아보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갖고 이번 시간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수시 지원이 가지고 있는 특징은 뭐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표준학력 지표의 반영이 제한된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에요. 그렇죠? 표준학력 지표가 공인어학 성적 및 수학, 과학, 외국어, 교과 관련 교외 수상 서류는 제출할 수가 없어요. 물론 공인어학 성적을 제출하는 경우는 어학특기자 전형처럼 뭐 이화여대나 국민대학교나 아니면 서경대학교, 한림대 등 이렇게 어학특기자 전형에서만 제출이 가능하고 나머지 전형에서는 다 제출이 불가능하다는 점이에요. 또 국내 고등학교 재학기간 중에 취득한 AP나 SAT나 ACT 등의 성적들을 반영이 될 수 없고요. 또 사설기관과 연계되어진 해외 봉사나 리더십 프로그램, 공인어학 성적들도 대입에 미반영이 되어집니다. 또 어려운 점은 2024학년도로 가면서 자기소개서의 또 올해부터 폐지가 되어졌죠. 자기소개서라는 것은 학업적 성취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과정에서의 활동, 노력,
또는 내가 지원하는 학과와 관련된 적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생부의 내용이 잘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복될 수 있지만 해외고 학생들은 그냥 성적표 한 장만 있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이 고등학교 때 어떤 활동을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또 어떠한 점이 학과와 연관성 있고 적합한지를 보여줄 수 있는 중요한 자료였었는데 올해 2024학년도부터 자기소개서가 폐지가 됐다. 이것도 해외고 학생들에게는 불리한 요소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또 해외고 학생들이 수능을 본다든가 또 면접을 준비한다든가 논술을 준비한다든가 이런 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점이 많아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어려운 점이 상당히 많다. 이런 점이고요. 자, 서류평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해외고 학생들을 국내 대학에서 뽑을 때 그 학생들이 서류를 평가하잖아요. 서류를 과연 어떻게 평가하느냐, 평가 방법이 뭐냐, 요즘을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내 대학 입시는 예전에는 4개의 평가 요소가 있었어요. 4개가. 근데 올해부터는 모든 대학이 평가 항목을 3개로 축소시켰습니다. 그 이유가 학교생활기록부의 항목이 축소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봉사활동도 대입에 미반영이 되고 수상경력도 대입에 미반영되고 독서활동도 대입에 미반영되어지고 이렇게 학생부의 항목이 축소가 되어지면서 평가 방법을 4개에서 3개로 바뀌었다. 그 3가지가 뭐냐면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고 해요. 제일 중요한 거는 학업 역량과 진로 역량이라는 파트의 중요성이 제일 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도 국내 대학에서 평가할 때 뭘 중심으로 본다? 학업 역량, 진로 역량 중심으로 평가한다고 보시면 되고 학업 역량이라는 건 뭐냐? 고교 교육 과정에서 이수한 교과의 성취 수준이나 학업 발전 정도를 맞는 거예요. 그렇죠? 이 내용은 제가 서울대학교 또는 뭐 중앙대학교 다른 대학들의 평가 항목과 그 다음에 우리가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에게 중요한 평가 항목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을 바탕으로 제가 개별적으로 이걸 따로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학업 역량에서는 제일 첫 번째는 해외고는 고등학교의 유형이 정말 중요해요. 고등학교 유형이.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의 과정이나 교과 과정들이 공인되어졌고 또 전 세계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학교의 유형이냐, 고등학교 유형으로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가 IB 학교냐, 국제 학교냐, 아니면 두 번째 내가 다니고 있는 학교가 영국제 A레벨 학교냐, 또 그렇지 않으면 내가 다니고 있는 고등학교에 AP 과정이 있느냐,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일반 로컬이냐에 따라서 학교에 대한 신뢰도가 달라요. 그렇죠? 전 세계에 너무나 많은 학교들이 있다 보니까 국내 대학에서 학생의 GPA 성적을 평가할 때 사실상 그 GPA 성적을 100% 신뢰해야 될지 신뢰하지 말아야 될지 참 판단이 어렵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제일 첫 번째가 결국은 학생이 재학했었던 고등학교의 유형이 과연 국제학교냐 아니면 A레벨의 학교냐 AP 과정이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학업적 배경과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한 우수성을 또 중요하게 평가를 해야 돼요. 똑같이 GPA가 4.0 만점 중에서 3.9라고 해서 전 세계의 모든 학생들의 내신 성적을 3.9를 동일하게 볼 수 있느냐? 또 그렇지 않죠. 어떤 학교 같은 경우는 10학년서부터 11학년까지 전체 인원이 30명밖에 안 되는 학교들도 있어요. 또 어떤 학교들은 한 학년의 인원만 들어도 100명이 넘는 학교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GPA 성적을 과연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대학들이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에게 학교 프로파일을 요구하는 학교들도 많습니다. 또 학교 프로파일을 요구하지 않는 경우라면 아마 대학에서 출신 고등학교에 대한 프로파일을 확인하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그 프로파일을 통해서 이 학생이 다녔던 고등학교의 학업적 배경과 우수성, 학교의 현황, 또 실제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대학의 진학률 등등등을 고려해서 학교의 수준에 대한 부분을 평가하겠죠. 세 번째는 이수 교과목의 적절성과 교과목의 성취도예요. 요 점은 되게 중요한데 많은 분들이 원서를 쓸 때 이 생각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나는 이 대학을 가고 싶어. 나는 이 학과를 가고 싶어. 이것도 중요해요. 물론 당연히. 대학은 내가 가는 거고 대학 가서 내가 공부하는 거고 공부해서 나의 진로를 찾는 거니까. 하지만 대학을 갈 때 중요한 건 나의 생각이 아니죠.
나를 선발하는 대학의 입장의 생각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대학에서 과연 나를 또는 대학에서 나의 우수성을 무엇으로 평가할 것이냐, 나의 우수성이 어디에 있다고 평가할 것이냐, 이 점을 꼭 생각하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학과를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부분이 10학년, 11학년, 12학년 교과목의 이수 여부예요. 내가 주로 어떤 과목을 이수했느냐. 두 번째, 내가 이수한 교과목의 학업적 성장이나 학업적 성취도가 어떠냐. 이걸 보고 난 다음에 학과 결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내가 만약에 경영학과에 원서를 쓰고 싶어. 그러면 기본적으로 내가 고등학교 때 이수했었던 과목이 경영이나 경제와 관련이 되어진, 또 수학과 관련이 되어진 이런 과목들이 이수가 있어야 되는 거고, 내가 만약에 의대를 가고 싶거나 또는 만약에 약대를 가고 싶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본인이 고등학교 때 이수해야 되는 과목이 자연계 과목, 수학이나 바이올로지나 케미스트리 같은 생명과학이나 화학과 과목들을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되고, 그 성적들의 성적이 좋아야 돼요. 그런데 고등학교 때 이수했었던 과목이 인문계도 아니고 자연계도 아니고 어떤 성적이 잘하는 것도 아니고 못하는 것도 아니고 되게 모호한 성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이런 경우들은 사실은 학과를 결정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 이 점을 알아야 되고요. 네 번째는 교과목의 우수성을 입증할 수 있는 수상 경력이 있어야 돼요. 자, 우리가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이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쓸 때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또는 비교과 역량 자료 이런 것들을 내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는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은 학교생활기록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모든 내용이 기재가 되어져 있지만 외국고 학생들은 그런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국내고 학생들과 해외고 학생들을 비교평가하거나 해외고 학생들과 해외고 학생들을 비교평가하여 선발을 하기 위한 조건으로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을 쓰게 되고, 그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 안에 쓰는 내용이 수상경력, 학교에서 수상경력, 두 번째는 동아리 활동,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리더십, 그 다음에 봉사활동, 그 다음에 교내활동, 그 다음에 학술활동 등의 이러한 비교과 활동 기록표를 작성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단서가 비교과 활동 기록표에 제출하려고 하면 증빙서류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증빙서류가. 그렇죠? 본인이 수상을 했다, 본인이 활동을 했다, 본인의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는 증빙서류가 있어야 되는데 이게 학교들마다 여건이 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어떤 학교들은 적극적으로 증빙서류를 만들어주는 학교도 있고, 어떤 학교들은 아예 그런 활동, 그런 서류 발급 자체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게 바로 해외 고등학교가 국내 대학 원서 쓸 때 어려운 점이고, 만약에 내가 외국으로 고등학교를 간다, 유학을 간다, 이런 분들은 꼭 뭘 생각해야 되냐면 이 고등학교가 국내 대학 입시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느냐, 또 고등학교 때 이런 다양한 활동들이 있느냐, 또 서류 발급이 가능하냐, 또는 학교의 유형 자체가 국제고나 A레벨의 학교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들을 잘 보셔야 돼요. 그래야만 나중에 국내 대학을 갈 때 유리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학업 역량을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가 수상 경력이고, 그렇기 때문에 수상 경력의 상장을 가지고 있다면 나중에 증빙 서류로 작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게 바로 전공에 필요한 교과목의 이수와 학업 성취 수준이에요. 전공.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학과를 결정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국내 대학에 원서를 쓸 때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유리한 지점은 인문계열 또는 간호, 보건계열이거나 의학이나 약학계열이에요. 이쪽은 보통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국내 대학에 원서를 써도 학업을 따라가는 데 문제가 없고, 오히려 외국에서 영어를 활용하여 공부했었던 경험들이 대학에서의 공부에 도움이 되는데, 가장 학력 차이가 많이 발생이 되어지거나 실제 국내 대학에 입학하고 난 다음에 학생들이 공부에 부적응하는 경우가 자연계열, 이거나 공과계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고 학생이 원서를 쓸 때 자연계 공과계열의 원서를 쓸 때는 신중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전공 적합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외국고 학생들이 내가 외국에서 영어를 활용하는, 영어를 기본적으로 활용하는 고등학교를 다녔다. 3년 다녔다, 4년 다녔다. 그럼 대학에서 첫 번째 인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이 학생은 영어 활용 능력이 뛰어나겠구나. 영어 활용 능력이. 국내 고등학교 학생, 국내 외고 학생들보다 영어는 잘하겠구나. 라고 하면 결국 영어와 관련이 되어진 학과들이 좀 더 유리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지원학과와 관련된 교과목의 이수와 우수성을 우리가 고려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내 활동과 체험 활동을 통한 진로에 대한 관심이 드러나야 돼요. 그죠? 근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국내에서는 동아리 활동이 되게 활성화되어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대를 가고 싶어. 그럼 생명과학 관련된 동아리, 의학 관련 동아리를 하거나, 또 내가 컴퓨터에 관심이 있으면 컴퓨터와 관련이 되어진 동아리들이 있어요. 하지만 외국은 사실은 동아리가 아예 없는 학교들도 있고, 동아리가 있어봤자 수학이나 로봇 정도 동아리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동아리를 통해서 진로 적합성을 보여주기도 상당히 어렵습니다. 또 그리고 꼭 생각하셔야 되는 거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를 비교할 때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보다 뛰어난 이점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뭐냐? 요거 생각하면서 원서를 써야 되고, 그건 바로 언어 활용 능력이에요. 언어 활용 능력. 그런 부분들이 장점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는 거는 공동체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협력과 의사소통 능력 등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서류평가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뭘 중심으로 본다? 학업적 역량,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로 역량을 중심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대학교에 합격을 할 때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고등학교의 유형, 두 번째 스쿨 프로파일,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수한 교과목의 적절성과 교과목의 성적, 그리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그러고 난 다음에 지원학과와 관련이 되어진 전공 적합성, 그리고 또 하나는 교내 활동이나 체험 활동을 통한 진로에 대한 관심들이 드러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지고 학생의 우수성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해서 우수성이 평가가 되어진다 하더라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GPA 성적에 대한 환산 방법이 있어요. 각 대학들이 외국에서 고등학교 졸업한 학생의 GPA 성적을 국내 고등학교와 어떻게 비교 환산하여 학생을 뽑을지에 대한 환산표가 있죠. 그렇죠? 이 내용을 보시면, 자, 요건 명지대학교 환산표인데 검정고시 성적이 100점을 맞았어요. 그러면 환산 등급, 국내 내신 등급으로 환산하면 2등급 정도로 보는 거고, 환산 점수는 99점 정도가 됩니다. 자, 검정고시가 96점 이상을 맞으면 그러면 다시 말하면 외국의 성취도 평가를 따지면 A등급에 해당되는 거예요. A등급. A등급이고 환산 등급을 하면 3등급. 환산 점수는 97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외국에서 올 A 성적을 맞아도 내가 올 A를 맞았어. 자, 4.0 기준에 4.0을 맞아도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면 3등급이에요. 자, 서울에 있는 경기권에 있는 대학을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가려고 한다. 일반고 학생들이. 그럼 다 내신이 얼마여야 됩니까? 1등급이나 2등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외국에서 올 A를 맞고 4.0 기준에 4.0을 다 맞았다 하더라도 실제 인서울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 성적만으로는. 하지만 여기에서 의미하는 의미가 올 A는 무조건 3등급이다. 3등급이다.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이런 의미 아니고 3등급에서 1등급 정도의 범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3등급에서 1등급 정도의 범위. 그러니까 올 A를 맞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학교의 유형이나 학교 스쿨 파일이나 교과목의 선택, 교과목의 성취도, 교내 활동, 체험 활동 등을 통하여 우수성이 입증이 되어지면 그 성적이 3이 아니라 1등급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서울권의 주요 대학에 합격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SAT나 AP 성적에 대한 반영, 이거 보시면 아시는 것처럼 SAT 성적을 반영하는 대학은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국제형밖에 없어요. 그리고 SAT를 반영하는 기본적인 조건도 연세대학교는 교과 과정에서 AP를 했다면 SAT 성적을 반영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서울대학교는 교과 과목의 학력 지표는 입력이 금지돼요. SAT는 입력할 수 없고 교과 과정에 AP가 포함되어져 있다면 반영은 가능해요. 하지만 SAT를 제출하여도 평가에는 반영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성균관대학교는 교과 과정에서 AP가 포함되어져 있다면 반영은 가능하지만 SAT는 기재가 불가능하고요. 경희대학교는 정규 교육과정상 AP만 반영이 가고 SAT는 미국 수능이기 때문에 반영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이화여대 특기자 같은 경우는
공인어학 성적, SAT 점수, AP 점수, AP 성적 모두 다 반영을 해요. 그러니까 이화여대 어학특기자 전형, 국제학 특기자 전형이 유리하죠. 그렇죠? 보시는 것처럼 사실상 외국에서 졸업하고 난 다음에 취득한 내가 공인어학 성적이 있어. 나 토플 IBT가 120점 만점 중에서 120 만점을 맞았거든. 하더라도 공인어학 성적을 써먹을 수 있는 학교가 어학특기자 전형의 이화여대 국민대밖에 없는 거고요. AP 성적이 있다 하더라도 AP는 반영이 되는 학교들이 대부분 많아요. 하지만 SAT는 반영되는 학교가 별로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원 대학의 폭 자체가 매우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가 지원을 하게 되어지면 과연 적합한 전형은 뭐냐? 아시는 것처럼 국내 수시 전형은 학생부 교과, 종합, 논술, 그 다음에 특기자 전형 이렇게 4개로 나눠지고 그 다음에 정시가 있죠. 물론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 중에서도 수능 공부를 해서 정시로 합격하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자, 수시 전형에 말씀을 드리면 학생부 교과는 제한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학생부 교과 GPA 성적을 올 A를 맞는다 하더라도 내신 성적으로 환산하면 약 3등급. 그렇기 때문에 실제 학생부 교과로 지원할 수 있는 구간의 최상위 구간이 명지대학교, 가천대학교, 그 다음에 삼육대학교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죠? 이런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학생부 교과만으로 원서를 쓰기는 어려워요. 대신 학생부 교과의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전형에서는 가능해요.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면. 두 번째는 학생부 종합 전형이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씁니다. 학생부 종합 전형도 수능 체제가 없는 전형이 있고 수능 체제가 있는 전형이 있는데 수능 체제를 충족할 수 있다면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국내 대학 합격하기 매우 유리해요. 매우 유리해. 그러니까 요즘에 예전에 우리가 한 4년, 5년 정도 전에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난 다음에 국내 대학으로 많은 대학이 상위권 대학을 갖고 그때 이제 뭐 글로벌 인재 전형, 어학 특기자 전형, 각종 특기자 전형들이 많고 공인어학 성적들이 대부분 다 인정이 되어지면서 외국에 나가서 유학을 하고 국내 대학을 들어오는 게 붐처럼 유전지 시기가 있었고 요즘에는 이제 많은 부분들이 제한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공부했다 하더라도 국내 대학을 가는데 이점이 많지 않아요. 하지만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우수한 성적을 갖추고 거기에다가 수능 최저 학력 기준을 충족할 수 있다면 그러면 외국에서 우수한 능력, 다양한 경험, 그 다음에 국내에서 요구하는 학업적 역량을 동시에 갖추기 때문에 대학의 문이 매우 크게 열린다. 이 점을 아실 거고 하지만 그렇게 준비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외국 공부도 하면서 수능 공부도 같이 병행해가지고 수능 체제를 충족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이다. 이 점 말씀을 드리고요.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도 우리가 원서를 쓸 때 학생부 종합 서류평가 100% 전형보다는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은 서류평가 이후에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이 더 유리하다는 점 알아두셔야 돼요. 왜냐하면 대학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외국에서 취득한 성적, 외국에서의 활동, 내용을 봤더니 학생이 좀 우수한 것 같아. 하지만 서류평가만으로는 국내 고등학교 졸업자와 직접적 비교를 통해서 그 학생을 딱 뽑기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면접이 있다면 또 면접을 통해서 학생이 본인이 가지고 있는 우수성을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면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논술 전형도 논술고사와 수능체제를 병행하는 경우가 있고 수능체제 없이 논술만 들어가는 전형들이 있는데 사실 논술 준비 쉽지가 않습니다. 해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논술로 대학을 가는 학생들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경쟁률이 매우 높고 또한 논술의 준비가 고등학교 과정이 해외에서 이수를 하다 보면 국내 고등학교 과정 이수가 불가능하죠. 국어 과목이나 사회탐구 과목에 대한 이수가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도 그렇게 쉬운 방법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선호하는 지점 또 실제 많은 학생들이 합격하는 지점은 어학특기자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합격 비율, 준비 정도가 제일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면접 실시 대학을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원서를 쓴다? 그러면 면접이 없는 전형보다는 면접이 있는 전형이 좋아. 왜 그러냐면 면접을 통해서 나의 우수성, 나의 준비 정도를 보여주고 이를 통해서 대학에서 누구를 뽑을지 애매모호해서 결정을 못할 때 나의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거든요. 면접 중에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능 전에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연세대학교 미래 학교생활 우수자 전형이 면접일자가 10월 28일이에요. 그 다음에 명지대학교 교과 면접이 10월 28일, 연세대학교 특기자가 10월 28일, 연세대학교 미래 글로벌 인재 전형이 10월 28일 동일합니다. 그 다음에 한국항공대학교가 10월 28일이고요. 가천대학교 바람기비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이고 10월 28일과 29일에 면접을 봅니다. 한국외대 학생부 종합 면접형, 여기도 이제 해외고 학생들에게 조금 더 유리하다고 볼 수 있는데 10월 29일이고요. 이화여대 특기자, 많은 학생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이화여대 특기자는 11월 4일입니다. 면접일자가. 동덕외대 동덕창의인재 전형은 11월 4일과 11월 5일이고요. 국민대학교 어학특기자 전형은 11월 5일입니다. 자, 그리고 연세대학교 활동우수형은 11월 18일과 19일, 그 다음에 세종대학교 창의인재는 11월 18일과 19일. 수능 바로 다음에 진행하는 학교들이죠. 보시는 것처럼 면접을 실시하는 학교들이 많고 외국고 졸업자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원서를 쓴다.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게 좋다? 면접을 실시하는 전형이 더 유리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국내 대학에서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를 뽑을 때 어떤 조건으로 뽑느냐? 어떤 서류 평가를 하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첫 번째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고등학교의 유형이에요. 고등학교의 유형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에 대한 신뢰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두 번째는 같은 얘기로 학교 프로파일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거는 그 학교 내에서의 GPA 성적이고 GPA 성적과 연관되어지는 부분들이 교과목의 이수 여부, 그리고 이수 교과목의 성취도, 그리고 그 이수한 교과목이 지원하는 전공과 학과와 어떤 적합성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느냐, 이 점이고, 그 다음 과정으로는 학생이 고등학교 때 했던 교내 활동이나 체험 활동 등이 과연 전공과 관련돼서 어떤 활동과 역량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서류평가 합격하고 난 다음에는 면접을 통해서 본인의 역량과 우수성을 보여주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해외 고등학교 졸업자들이 예전에 비해서 국내 대학을 가기가 어려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는 뭐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꼭 어려워졌다라고 하는 거, 또 대학에서 안 뽑는다가 아니거든요. 안 뽑는다가 아니라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학력 지표나 여러 가지 제출한 서류들에 관한 신뢰도나 그 서류가 직접적으로 국내 고등학교 학생들과 비교하거나 해외 고등학교 학생들과 비교하여 우수성을 나타낼 수 있을 만한 지표가 분명하지 않고 모호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서 좀 더 철저하게 잘 준비하시고 대학 결정, 학과 결정, 그 다음에 면접에 대한 준비, 학교생활기록부 대체서식에 대한 작성,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신중하게 잘 준비하셔가지고 꼭 해외고등학교 졸업자의 자격으로 원하는 대학에 꼭 합격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